네, 이런 난세 속에서도 분명 영웅은 있다. 지금 직원이 10만 명이란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언택트 산업 쪽이군요. 거의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산업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워의 과시다. 돈의 과시, 규모의 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초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박수진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요즘 안부 인사는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시장에도 영향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하게 지금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뭐 외출도 힘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알았던 중국이 오히려 안정기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중국은 그래도 요즘 최근에는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가장 코로나가 심하게 확산되었던 우한 지역이나 후베이성 지역은 봉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막혀서 활동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동률 같은 거는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그 혼란스러웠던 전국 속에서도 분명히 또 성장을 했거나 도움을 받았던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난세 속에서도 분명 영웅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미 춘절 기간까지 연장을 시키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을 많이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출은 그냥 세계 속에서 제일 먼저 못한 나라는 중국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재택근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리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원격 진료 산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언택트 산업 쪽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만나지 않는 이 언택트 산업 속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좀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리바바의 또 CEO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마윈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18명으로 알리바바를 창업을 해서 지금 1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대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입니다. 지금 직원이 10만 명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맞습니다. 이만큼 알리바바를 키우고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을 그를 아빠. 알리바바의 미국 종목 코드가 BABA, 빠바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또 아빠가 빠바, 발음을 좀 차음을 해서 빠바라고 부를 정도로 알리바바 조상님처럼 지금 중국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인민의 멘토 같은 네, 캐릭터가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네. 그렇게 사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고 그럼 지금도 이 CEO의 최전선에서 사업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2019년, 작년 알리바바가 20주년 되는 해에 쿨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요? 네, 자기는 이제 교육자의 삶으로서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에 더 힘쓰겠다라는 취지로 쿨하게 은퇴를 하고 장룡이라는 2대 CEO에게 알리바바를 물려주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열심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중이죠. 최근에 저도 마이윈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네. 코로나19 사태랑 관련해서 또 마스크를 각국에 네. 지원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CEO 얘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알리바바 하면 전자상거래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 사업이다 보니까 부분을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 시장에서의 알리바바, 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역사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창립한 지도 20년이 됐거든요. 거의 같이 갔군요. 거의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산업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체 거래 규모를 봤을 때 중국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55%를 네, 중국이 차지하고 중국에서만 있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 규모로는 2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조 달러요? 네, 2조 달러. 네.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또 살펴보면 알리바바의 점유율은 약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서 알리바바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기업이군요. 새삼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또 제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알리바바를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광군절 블랙 프라이데이 꼭 따라오는 키워드였거든요. 알리바바가 11월 11일 광군절을 처음으로 중국에서 시행한 회사이죠. 중국에 이미 알리바바뿐만 아니고 후발주자들까지 같이 이 쇼핑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이제는 중국 내 대형 쇼핑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한 11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2009년 대비 2019년 하루 동안 발생했던 거래액이 약 5,000배 정도. 11년 사이에 네, 5,000배요. 네, 거래 금액 기준으로. 폭풍 성장이군요. 네, 폭풍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한 지금 현재 거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작년 기준 2019년 11월 11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T몰 기준으로는 2,684억 위안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2,684억 위안. 네,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금액은 너무 감이 안 와서 찾아보니까 보잉 비행기 300대를 살 수 있는 바로 한 방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먼저 시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봤더니 2019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의 광군절 거래액 수준이 중국이 5배. 중국이 5배요. 네, 미국이 원조인데 네, 중국이 5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폭풍 성장이군요. 네, 폭풍 성장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루에 일어나는 이 대단한 행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뭔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알리바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도 분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소비 저력. 이날 하루에 쓰는 중국인들이 돈을 쓰는 규모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용해주는 우리 전자상거래는 이 정도 수준이야. 여기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우린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파워의 과시다. 돈의 과시, 규모의 과시죠. 두 번째는 그날 당일 하루에 분당 접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접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5억에서 6억 명 수준이거든요. 5억에서 6억이요. 네, 중국 인구가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쇼핑을 그만큼 하는 거다. 봤을 때 엄청나게 갑자기 한 번에 5억에서 6억 명의 트래픽이 몰렸을 때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핸들할 수 있다. 그만큼 들어와도 안 터진다. 그 기술은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클라우드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 비중은 전체 7%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 비중이 한 86% 정도이고요. 하지만 성장률은 한 3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인데도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평이한 수준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 것 같고요. 정도면 네. 우린 노말한 거야. 꾸준히 그냥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사업은 2013년 처음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매출 집계가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현재 매년 6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60%요? 네. 아, 그러니까 30%는 아무것도 네. 아닌 거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은 7% 정도 매출 비중이지만 향후 40%까지 늘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클라우드 사업 쪽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워서 전체 매출의 40%까지 만들겠다는 건 애초에 이 사업 전체의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사업 중에서도 중국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7%지만 이 부분이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40% 이상 알리바바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도를 하고 있군요. 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점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에는 정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침투해 있는 다양한 생활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분명히 특히 중국 매출도 제한되고 사람도 만나는 게 제한되고 사실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제가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찝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퍼져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요. 회사도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업무나 이 교육 어떻게 처리합니까? 띵띵이라는 기업 원격 회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격 회의를 할 수 있군요. 네, 원격 회의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일과를 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네,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어얼러머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서 점심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달을 시켜서 먹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가를 사실 즐길 수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뭐 즐긴다거나 쉴 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알리바바 산하 기업 플랫폼 중에 요쿠라든지 투또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스트리밍이 되는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놀다가 자면 되는군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진료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럴 때는 알리 헬스라는 원격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의사랑 온라인 진료를 받아서 처방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군요. 그리고 뭐 필요한 필수품 밖에 나가지 않아도 쇼핑 같은 것도 신선식품 모두 다 배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사실 메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제가 필요하면 알리페이로 바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집에 안 나가도 이 알리바바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군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생활에 어깨 침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혹시 투자를 할 때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라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소비 시장은 분명 타격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전자상거래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 소비 지표라든지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알리바바가 성장하는 데 발전 방향이나 펀더멘털 훼손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표는 언제든 또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점유율이 55%, 그리고 클라우드 점유율이 네, 43%. 43%. 네. 네. 그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경쟁 기업들이 있다는 소리일 텐데 그럼 다른 경쟁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유념해야 할 점은 없나요? 우선 첫 번째 전자상거래는 징동이라든지 핀두어두어 같은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요즘에 선방하고 있거든요. 같이 점유율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자상거래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선두지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유익한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리바바를 투자하시고자 하시면 미국 시장이랑 홍콩 시장 두 군데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장된 국가에 따른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따로, 네, 홍콩 시장이 홍콩 시장 따로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향성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미국 시장은 ADR이라 그래서 보통주 8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번 살 때 8개씩 사야 되는군요. 한 주를 사더라도 보통주 8개를 사는 효과인 거죠. 그리고 홍콩 시장은 우선 보통주 한 주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에는 미국 시장의 주가를 8로 나눠보시면 보통주 한 주의 가격이 나오는 거겠죠. 내가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건지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두 개를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꿀팁 하나 전해주셨는데 이런 팁들까지 한번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마무리로 알리바바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소비와 IT를 이끌어가는 주도 기업으로서의 가치.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중국의 신인프라 정책,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될 텐데 이 신인프라 촉진 정책의 수혜주가 분명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중국인의 생활에 엄청나게 깊게 침투해 있다라는 경쟁력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한번 알리바바라는 기업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 알리바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우량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초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